예, 안녕하세요. 그, 호치민 결혼 서류 도움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 번째로, 그, 한국 신랑과 베트남 여성 간의 결혼 시에 나이 차이가 왜 많이 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꼭 이게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은 18세부터들 결혼들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호치민이나 이런 데는 20대 중반, 후반 정도까지 좀 늦춰졌지만 지방에는 뭐 18세, 19세, 20세 이때도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프로필이 오는 나이가 2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가씨들은 이제 저희들은 보통 이제 집에서 있고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이대가 제일 많고 또 20대 중반, 후반 정도에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때는. 남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인드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후반 신부들이 결혼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아가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있어도 굉장히 한국 여자랑 비슷하게 이것저것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또 베트남도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인데 이쁘면 베트남 남자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남자친구가 생기고 또 경험도 여러 번 또 많이 해본 경험이 연애 경험이 여러 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나이대가 19세 20세, 21세, 22세.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19, 20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랑과 나이 차이를 많이 두려고 해서 두는 게 아니에요. 현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괜히 부담스러워 하죠. 나이 차이가 보통 20년, 25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본인들이 봐서 아가씨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구나.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요 결혼 정보 하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나이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동남아권, 특히 뭐 다 그래요. 캄보디아나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는 나이 차이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랑들 보고 좀 일찍 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한국 신랑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뭐 어떻게 하든 결혼할 수 있겠지 하고 차에 이렇게 저렇게 밀다가 40대 중반 넘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50대가 넘어가고 여기는 지금 40대 중반 이상 50대 넘어가면 정말 정상적인 결혼 진짜 양쪽 집 가정에서 찬성하는 그런 결혼이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호치민 시내에서 이제 단체 맞선이라는 걸 하죠. 단체 맞선은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많아요. 매칭될 가능성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 하려고 그 지방에 있는 마담들이 있어요. 그 마담들한테 남자들 프로필을 보내면 나이가 많으면 여자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이건 실질적인 얘기예요. 왜? 젊은 친구들도 오는데 굳이 얘가 나이 있는 신랑, 나는 정말 한국에 가서 잘 살려고 하는데 나도 이것저것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호치민에서 단체 마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조건 뭐 이런 게 있어서 여자들이 오케이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정상적으로 집에 있는 아가씨들 영상 통화해서 신랑 프로필 보내서 영상 통화해서 매칭이 되기는 왜? 그 프로필을 혼자 보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보고 또는 그 언니나 친척 언니가 한국에 가 있으면 그 언니한테 또 물어봐요. 이 사람이 지역이 여기고 직업이 이건데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사는 언니가 이제 한국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거는 조금 어렵겠다. 그 사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 방송을 볼 땐 저는 참 그 결혼업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국제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때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또 심지어 어느 회사는 40대 중반 넘어가면 회원 등록을 안 받는 회사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려면. 40대 후반 넘어가면 어느 정도 푸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마담이나 그 아가씨한테, 이 사람 직업도 좋고,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푸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본인이 끌려서 해야 되지,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또 주위의 설득을 위해서, 이러면 꼭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저희가 이제 18세면 2007년인데 2007년 생일이 지나면서부터 18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이 어린 신부들이 기다렸다가 생일 심지어 어떤 신부들은 한두 달 생일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신청하는 신부들도 있어요. 왜? 이 친구들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많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위에서 동네 언니나 자기 친언니 아니면 친척 언니가 한국에 시집을 갔어요. 가는데 정말 잘 살아. 그리고 그 부모들이 또 한국에 가서 3년간 또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와서 막 집 짓는 것도 보고 그거를 이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언니들 오면 와서 막 용돈도 주고 신랑도 와서 같이 용돈도 주고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나도 나이가 되면 내가 결혼해서 부모들한테 효도도 하고 나도 한번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그때쯤 생기는 거예요. 그때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7년, 2006년, 2005년 요 나이대가 제일 많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20대 중반이나 후반 여성을 원해요. 근데 막상 프로필을 보내주면 동의하질 않아요. 동의하질 않아. 왜? 정말 그 나이까지 이쁜데 남자친구가 없이 아무런 저기도 없이 있었다? 그건 좀 의심해 볼 만한 문제죠. 왜? 베트남 남자들도 이쁜 아가씨 좋아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는 있을 수 있죠.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과거를 우리가 어떤 과거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나이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젊은 신랑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없고 정말 눈을 좀 낮춰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하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되신 신랑분들이 눈이 더 높아요. 차라리 30대 중반, 40대 초반 되신 신랑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40대 후반,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그동안 고르느라고 자기 눈이 높아서 결혼을 늦게 했는지 몰라도 그 나이 때 되면 또 눈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대 초반, 22살, 23살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베트남 결혼을 해서 이제 잘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왜? 우리 신랑분들이 여기 와서 후회들을 많이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올걸. 신부한테 미안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생각대로 두서없이 이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호치민 결혼 서류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